한 주간 국내 모터스포츠를 리뷰합니다.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요, 국내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3D 슈퍼레이스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기록들을 조금 이색적으로 기록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먼저 예선 포인트 최다 득점은 누구였을까라는 건데요. 일단 결승 우승에서 가려진 예선 1포인트 기록을 들춰봤는데요. 조항호 선수가 이제 AS 6000 클래스에서 세 차례 예선을 치르면서 각 예선의 베스트 랩 타임을 합산해 가장 빠른 상위 3명의 드라이버에게 예선 포인트 3점에서 1점을 부여합니다. 폴포지션을 차지해도 3점을 획득하는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순위 다툼의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에 가장 많은 예선 포인트 얻은 드라이버는 바로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의 조항호 선수입니다. 조항호 선수는 총 13점을 얻었고요. 3점이 3번, 2점이 2회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승을 4위로 완주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득점과 똑같을 정도로 적지 않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호 선수는 또 예선에서 또 강력함을 또 바탕으로 드라이버 챔피언십 2위에 올랐고요. 3위는 이제 김재현 선수가 3위를 했는데 이제 10점 차였던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예선 포인트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만약에 이 예선 3점을 한 번 더 받았더라면 2점 차를 놓친 이제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Q1, Q2, Q3, Q4 이렇게 4번의 예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예선 포인트를 없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바로 핸디캡 웨이트. 일명 이제 만삭의 몸으로 한 시즌을 보낸 선수는 누구였을까? 그러면 일단은 박희찬 선수, 정경호 선수, 김종경 선수가 시즌 최고의 핸디캡 웨이트 소유자였습니다. 이제 이 웨이트를 싣는 건요, 이제 실력차를 좁히고요, 변수를 만들기 위해 결승 순위에 따라서 주어진 핸디캡 웨이트를 또 극복해야 챔피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요. 올 시즌 통틀어 무게에 가장 많이 시달린 드라이버는 바로 GT2 클래스에서 챔피언인 박희찬 선수가 시즌 동안에 총 790kg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막전을 제외하고는요, 매 경기 핸디캡 웨이트를 달고 다닌 데다 또 4라운드 이후부터는 줄곧 클래스 최고치 120kg를 기본 장착을 했었다고 합니다. 딜이 이은 것은요, 바로 GT1 클래스에서 챔피언의 바로 정경호 선수가 이번 시즌 통틀어서 680kg를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AS 6000 클래스에서는 김종경 선수가 330km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위권 드라이버에게는 주어지는 핸디캡이 큰 것이 어찌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최정상에 오른 것을 모르면 챔피언 타이틀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아니라고 실감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거는 바로 리타이어. 해서 리타이어는 말 그대로 레이스카 이상으로 돼가지고 주행을 못하는 게 이제 리타이어를 한대요. 이 리타이어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소위 이제 관리의 레이스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제일제당 레이스팀의 김동호 선수, 서한치피의 김중원 선수, 그 다음에 렉스타 레이스팀의 이대우지 선수가 리타이어 없이 시즌을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올 시즌 이 3명의 선수는요, 다 에이스 6000 클래스에 도전을 했던 드라이버가 총 29명이었으니 완주를 성공한 드라이버의 비율은 10% 정도밖에 않을 정도로 쉽지 않은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두유진요, 무려 28연속 완주에 성공을 했고요. 3년이 넘도록 중도 하차를 모르고 살아온 저력을 선보였습니다. 완주에 성공한 드라이버는 얼마나 달렸을까? 라는 것도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결승전 주행거리를 따지면요, 김동호 선수가요 843.093km로 가장 긴 거리를 달렸고요. 김중원 선수가
048km, 그리고 이대효주 선수가 808.453km로 뒤를 이뤘습니다. 반면에 이제 예선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이대효주 선수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김중호 선수, 그다음에 김동호 선수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대효지 선수가 이제 결승에서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예선부터 공을 들인 반면에요. 김동호 선수는 이제 예선에서 좀 타이어를 아끼고 결승전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들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대한자동차 경주협회가요, 모터스포츠의 종합 시상식을 시상식이 오늘 이번 주 금요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대한자동차 경주협회가 공인한 연간 시리즈 전체로 시상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도 CJ 슈퍼레이스만 이렇게 시상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슈퍼레이스를 포함해서 슈퍼챌린지, 현대 N 페스티벌, 그 다음에 넥센 스피드 레이싱, 그다음에 touringcar 레이스, 카트 챔피언십, 로탁스 모조 카트 챌린지 등 총 7개 대회가 시상 대상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챔피언십 대회 위주로 시상한 곳이 규모가 좀 2배로 확장이 되었고요. 이번 시상식에서는요, 드라이버 C 라이센스 참가 등급 전체 경기 시리즈 우승자와 또 챔피언십 클래스 시즌 1위부터 3위에 대한 트로피 수여는 기본으로 하고요, 각종 공로상과 협회 대상 부분을 시상한다고 합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시상은 바로 올 한 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드라이버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드라이버 상인데요. 이 상의 주인공은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A 등급 이상의 경기 상위 입상자에 대한 기자단 투표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AS 6000 클래스 챔피언 올해 김종겸 선수가 수상했고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올해의 드라이버가 누가 될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그래서 알려드리고, 또 전통적인 부문별 대상 종목이 올해 레이싱 팀상, 올해 오피셜상 등 대한 시상과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 서승범 드라이버 기념 사업 회상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좀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여성 모터스포츠 참여 인구 증가 목표로 올해의 여성 드라이버 상을 부활해가지고요, 그 첫 주인공의 윤곽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터스포츠 참여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경기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상하는 올해의 서킷상도 처음 선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23명에서 올해는 53명으로 늘어났다고 하고요. 이번 시상식의 컨셉은 연결과 확장으로 설정하면서 7개 공인 시리즈 대회 상징하는 나이트 오브 세븐 스타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상식은요, 바로 CJ 대한통운 후원으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와 디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의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디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는 구독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자동차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즐거운 화요일 되시면서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